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멀티뷰 지오메트리 중에서 프로젝티브 지오메트리와 2D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으로는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는 그래픽스 혹은 3D 비전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좌표계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inhomogeneous coordinate라고 부릅니다. 자, 이 homogeneous 좌표계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파인 변환과 퍼스펙티브 변환이 하나의 확률로 정의가 된다는 또 장점이 있고요. 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무한대의 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로 선 혹은 점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근데 이거를 이제 마지막 C를 이제 W라는 걸 곱해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직선상에 투영되는 이 점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선상에 있는 점들이 있을 때, 이 점들은 이제 이 식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이 직선은 2차원식이죠. 그러니까 XY 좌표계에서 표현되어 있는 2차원 직선인데, 투영되는 점의 수가 3개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inhomogeneous coordinate에서는 2차원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2개의 점만을 사용을 하는데요. 2개의 값만을. 근데 homogeneous coordinate에서는 3개의 값을 활용을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덤의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 표현, 예, 잠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x, y라는 좌표를 가진 점이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wx, wy, w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w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좌표를 복원해내기 위해서 맨 마지막 값으로 첫 번째, 두 번째 값을 나누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w가 0이 돼버리면 0으로의 나누기는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점의 경우에 있어서는 w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될까요? w가 0이라면 0으로 나누기를 하면 무한대 값이 나오죠.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에서는 무한대 좌표를 표현하기 위해 특정한 기호를 쓸 필요가 없고 맨 마지막 값을 0으로 만들어 버리는 방식으로 점에 무한대에 있는 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를 쓰면 2D 이미지의 한 점으로 투영되는 모든 점들을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보통 up to scale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러한 점들, 여기서 w가 1, 2, 3 어떠한 값이 되더라도 0이 아닌 경우에요. 우리가 그 2D 이미지로 투영하게 되면 x, y로 투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은 up to scale로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와 라인을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로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L과 L', 직선 L과 L'이 교차하는 점은 두 직선의 외적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직선의 외적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점 X와 X'을 잇는 선은 또 비슷하게 두 점의 외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뭔가 유사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이 두 식 간에는 듀얼리티 관계가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포인트에 대해서 정의하는 식들은 선에 대해서도 듀얼리티 관계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이딜 포인트랑 아이딜 라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평행한 두 직선은 사실은 만나지 않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는 무한대에서 만난다라고 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을, 그 무한대에서 만나는 그 점을 우리가 보통 아이딜 포인트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포인트 at infinity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두 개의 포인트 at infinity 혹은 두 개의 아이딜 포인트를 연결하는 직선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아이딜 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인피니트에 있다고 그래서 line at infinity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직선 두 개가 평행할 때 두 직선의 외적은 이제 0이 된다고 하고요. 아까 듀얼리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x, l, 이제 x는 점이고 l은 이제 그 선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이 좌표를 잘 보십시오. x1, x2, x3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점의 첫 번째 값, 이게 두 번째 값, 이게 세 번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떠한 2차원점 x는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평면 위에 존재를 하게 될 텐데요. x3가 아까 0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들 포인트 혹은 포인트 앳 인피니트라고 했죠. 그래서 포인트 앳 인피니트는 요 플레인 상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선은 다음과 같이 이 두 점의 교차점을 의미하는데요. 이 점을 구성하는 그 벡터가 있겠죠. 이 벡터의 외적으로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프로젝티브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다음과 같은 이 3차 공간 내에서 두 개의 평면이 있을 때 이 평면 간의 변화는 3x3 행렬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면 파이를 파이 프라임으로 변환하는 행렬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파이 위에 있던 점 x는 이 호모그래피 h를 통해서 x 프라임으로 변환이 되게 될 텐데요. 그 관계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고요. 우리가 평면 위에 있는 점 4개의 관계를 안다면, 그러니까 x 프라임 관계처럼 이러한 그 관계식을 4개를 알고 있다면 그걸로부터 선형 변환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형 변화를 안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왜곡된 영상을 보정하는 데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이소메트리, 유클리디안 혹은 시밀러리티 트랜스폼이라고 불리는데요. 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총 3개의 DOF가 존재를 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 세타 값에 의해 따라서 어떠한 평면이 회전이 가능하겠죠. 이건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X 방향으로의 트랜슬레이션, Y 방향으로의 트랜슬레이션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세타, tx, ty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매트릭스로는 우리가 그 어떤 물체를 회전시키거나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3x3 매트릭스로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다음과 같이 이 맨 마지막 행은 0, 0, 1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그 3x3 매트릭스의 앞부분을 라지 R, 그리고 이 그 마지막 열의 그 첫 번째, 두 번째 값을 t로 표현을 해서 다음과 같이 행렬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관계에서는 스케일이 전혀 고려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스케일까지 고려하고 싶으면 여기 R 앞에 S가 붙으면 스케일도 고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경우에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4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것이 여기 나오죠. 시뮬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앞에 S가 붙는 것이 이제 시뮬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그 물체의 크기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변환이 affine transformation인데요.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은 원본 물체가 이런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직사각형을 평행사변형 형태로 변형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경우에 있어서는 물체의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파인 트랜스폼을 했을 때는 평행한 두 직선은 여전히 평행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이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의 경우에는 이 앞에 로테이션 부분이 어떤 임의의 값이 되게 되고요. 트랜슬레이션은 여전히 t로 표현이 돼서 다음과 같이 호모그래피를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 이 마지막 행이 여전히 001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001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지만 001을 유지하기 때문에 포인트 앳 인피니티 혹은 아이디어 포인트가 여전히 무한대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으로 가장 제너럴한 트랜스포메이션이 프로젝티브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호모그래피라고 불리는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파라미터가 언노운이 됩니다. 특히 지금 맨 마지막 행이 더 이상 001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행이 001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디어 포인트가 그러니까 포인트 앳 인피니티가 파이나이트한 공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물체가 이제 이렇게 변형이 되기도 하고요. 평행사변형, 그러니까 평행한 두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던 물체들도 더 이상 평행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호모그래피 혹은 프로젝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하면 모든 특성이 다 없어지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직선이었던 물체,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구성하던 직선은 여전히 직선으로 남아있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끔은 우리가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이제 프로젝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이 적용이 됐을 때 그거를 복원시키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파인 트랜스폼이 적용이 된 어떤 물체를 그게 적용이 되기 전으로 바꾸고 싶은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어, 어파인 트랜스폼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시면 평행한 두 선이 여전히 평행하게 만드는 것이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래서 만약에 프로젝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키게 되면 다음과 같이 원래는 평행했던 두 선이 평행하지 않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포인트 앳 인피니티 혹은 아이들 포인트가 파이나이트한 공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이나이트 공간으로 이동한 점을 다시 무한대로 보내버리게 되면 이 메트릭 프로퍼티, 어파인 프로퍼티, 그러니까 평행한 선이 여전히 평행하다는 그 특성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예,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어파인 프로퍼티를 리커버리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메트릭 리커버리, 그러니까 어파인보다 더 강한, 그러니까 시밀러리티 트랜스폼만을 적용한 형태로 변형시키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어파인 변환의 경우에는 사실은 원래 그 수직이었던 두 직선의 관계가 수직이 아니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직해야 하는 두 직선을 선택을 해주면요. 그러니까 두 직선의 쌍을 선택을 해주면 그걸로부터 그 직선이 이루는 각이 90도여야 된다. 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식을 세움으로써 메트릭 프로퍼티를 또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본 강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